상대방을 KO시키고 섹시 댄스를 추는 뭔가 변태 같은 그녀. 바로 원 챔피언십 아톰급 챔피언 스탬프 페어텍스입니다. 극강의 무에타이 선수에서 MMA 파이터로 변신한 그녀는 생태계를 모조리 파괴시키고 있는데요. 1997년생으로 이제 만 25살인 그녀는 여자 뿌아까오라고 불리울 만큼 무시무시한 파괴력과 타격 센스로 전세계 격투기 팬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귀여움과 살벌함을 동시에 장착한 무에타이 여신, 세계에서 가장 강한 25살의 여성 파이터, 세계 무에타이 챔피언, 세계 킥복싱 챔피언, 그리고 최근에는 세계 종합격투기 챔피언까지 차지한 스탬프 페어텍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도로입니다. 스탬프 페어텍스, 본명 나다완 판통은 1997년 태국 라용에서 태어났습니다. 농사일을 하는 아버지는 젊은 시절 유망한 무에타이 선수였고, 삼촌은 가족들을 위한 무에타이 체육관을 운영했는데요. 타고난 성격이 명랑하고 음악을 좋아하던 스탬프는 부모님의 농장일을 도우며 평범하게 자랐다고 합니다. 그런 그녀가 무에타이를 배우게 된 것은 바로 아버지의 권유 때문이었죠. 친구들의 괴롭힘으로 활발했던 딸이 소극적으로 변해가자 삼촌의 체육관에서 무에타이를 가르쳐준 것입니다. 당시 스탬프의 나이는 겨우 만 5살. 그럼에도 아버지가 충격을 받을 만큼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2시간씩 운동하던 스탬프는 1년 뒤 무에타이 데뷔전에서 초살 승리를 기록, 이후에는 남자아이를 이길 정도로 빠르게 성장했다고 합니다. 이를 계기로 꾸준하게 링에 올라 5년 동안 80전을 치러낸 스탬프. 그녀는 스타디움 챔피언과 동부지역 2체급 타이틀을 차지, 상대가 없어 시합을 뛰지 못할 만큼 독보적인 존재로 떠오릅니다. 그러나 여성부 격투기 시장이 워낙 작았기 때문에 가족들의 반대로 무에타이를 포기하게 되는데요. 그녀는 글러브를 내려놓고 학업에 열중했지만 가슴속엔 선수로서의 꿈이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18살이 될 때까지 운동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던 스탬프. 그런 그녀에게 천금 같은 기회가 찾아오게 되는데, 유명 격투기 용품 브랜드인 페어텍스사가 운영하는 체육관으로부터 스카우트 제의가 날아온 것이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다시 운동을 해보기로 결심한 스탬프는 파타야의 페어텍스 짐으로 가게 되는데요. 주짓수를 비롯한 보다 전문적인 교육을 받게 되면서 체육관 최초의 여성 프로파이터라는 명예로운 타이틀을 획득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 UFC 레전드 파이터이자 원 챔피언십 부사장인 리치 프랭클린의 눈에 띄어 신인들을 위한 등용 무대 원 워리어스에 출전한 스탬프. 생애 첫 MMA 시합에서 겨우 19초 만에 하이킥을 장렬. 자신이 왜 무에타이 천재로 불렸는지 증명합니다. 이 한 경기로 존재감을 과시한 스탬프는 곧바로 킥복싱 타이틀전을 치르게 되는데요. 20살이라는 어린 나이에도 노련미를 갖춘 스탬프는 본토 무에타이 선수답게 직선킥을 활용, 거친 플레이를 꿋꿋하게 받아내며 아톰급 킥복싱 챔피언에 오릅니다. 그리고 2019년 스탬프는 최고의 한 해를 보냅니다. 킥복싱에 이어 무에타이 타이틀에도 도전한 그녀는 세계적인 입식 파이터 자넷 토드를 상대로 날카로운 공격력을 과시, 빠른 핸드스피드와 굵직한 미들킥을 앞세워 원 챔피언십 최초로 2종목 챔피언에 등극하고, 이어지는 방어전을 무난하게 치러내며 여성부 최강의 타격가로 등극하죠. 또한 시암컵 주짓수 대회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스탬프는 무에타이와 주짓수를 접목한 스타일로 MMA 무대에 복귀하는데요. 빰 클린치에 이은 화끈한 타격으로 기선을 제압한 다음 그라운드마저 압살하며 승리를 거둡니다. 그렇게 2019년에만 MMA 이전 2승, 입식 타격 이전 2승을 쌓아 올린 스탬프. 그러나 기쁨도 잠시, 가지고 있던 모든 타이틀을 내려놓게 되는데, 자넷 토드에게 킥복싱 타이틀을 빼앗기고 이후 알리시아 로드리게스에게 무에타이 챔피언도 내줍니다. 하지만 MMA에서는 뭔가를 깨우친 듯이 보다 살벌한 기량으로 나타나죠. 마치 장작을 패듯 팔꿈치로 찍어버리며 TKO로 승리한 스탬프는 침착하고 간결해진 타격으로 갉아먹는 운영에 돌입, 니킥 난사에 이은 그라운드 앤 파운드로 MMA 5연승에 성공합니다. 이처럼 단기간에 그래플링 능력을 끌어올리며 반쪽짜리 타격가가 아닌 올라운더로 급성장한 스탬프. 부족한 태클 디펜스를 서브미션 캐치로 보완하고 스탠딩 역시 다듬어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보통 무에타이 베이스의 경우 빰 클린치를 앞세운 압박 전략이 강하지만 신체 조건이 좋은 스탬프는 받아먹는 게임을 펼치는데요. 대치구도에서는 로우킥과 미들킥을, 거리가 뚫릴 때는 카운터를 노려주면서 단순히 화력만 강한 게 아니라 판정승을 따낼 수 있는 운영형 파이터로 성장합니다.
MMA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무에타이식 팔꿈치와 단단한 맷집과 정신력, 색채가 명확한 스타일 등 MMA적으로 부드러운 느낌은 아니지만 상대하기가 너무나 까다로운 스탬프. 그녀의 연승 행진은 다소 허무하게 끝나고 말았으니 승리가 확실시된 상황에서 경기 종료 7초를 남겨두고 탭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자 탭을 치지 않았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논란거리를 남기기도 했는데요. 이건 거짓말을 했다기보다는 프로 무대에서 종종 일어나는 상황으로 시합 중에는 과도한 긴장감과 흥분, 아드레날린이 발생하기 때문에 선수들 스스로도 탭을 쳤다는 사실을 아예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진실은 본인만 알겠죠. 아무튼 이렇게 MMA 첫 패배를 기록했지만 경기력만 두고 보면 아쉬운 부분이 없었던 스탬프. 때마침 함서희 선수와 원 챔피언십에 입성하면서 전세계 아톰급 최강자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고 챔피언 안젤라 리를 제외한 8명의 선수들이 토너먼트에 출전합니다. 그리고 스탬프는 직전 경기에서 패배를 안겨주었던 알료나 라소히나와 재대결을 벌이는데요. 끈적한 레슬링을 막아내고 체력에서 우위를 차지한 스탬프는 최대한 선제 공격을 자제하며 받아먹는 운영에 돌입, 주특기인 레슬링 되치기와 스크램블링으로 판정 승리에 성공합니다. 이어지는 4강전에서 함서희의 대체 선수인 줄리 메자바르바를 만나게 된 스탬프. 이번 시합의 작전은 무에타이식 단발성 발차기. 컨비네이션을 섞는 킥복싱 스타일과 달리 한 방 한 방에 모든 힘을 쏟아냅니다. 또 한 가지 스탬프의 특징은 뒷발에 무게중심을 싣는 무에타이 스탠스로 찰스 올리베이라 같은 주짓수 고수가 아니라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자세인데요. 이로 인해 태클 방어가 불안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라운드 리커버리가 워낙 뛰어나고 스크램블 상황에서 무조건 이기기 때문에 테이크다운을 시도하는 쪽에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스탠딩은 쇠파이프 킥, 그래플링은 되치기라는 무적의 승리 공식을 완성하며 결승에 안착한 스탬프. 마지막 상대는 레슬링 세계 무대에서 활약했던 리투 포가트. MMA 7승 1패로 무섭게 떠오르는 신예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그래플러를 만났지만 비로소 진정한 시험 무대에 올랐다고 볼 수 있는데요. 레슬링식 무릎 걷기에 이은 방향 전환에 무너지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며 트라이앵글 셋업에 성공, 순식간에 안발을 낚아채면서 아톰급 그랑프리 우승을 차지합니다. 이 승리로 로탱 찐무아농, 타완차이, 슈퍼본과 함께 태국의 슈퍼스타로 떠오른 스탬프. 이들은 뿌아까오 이후 세계 무대로 뛰어든 두 번째 세대이며 특히 스탬프의 경우 무에타이에서 MMA로 유입된 최초의 성공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비비 UFC를 평정한 이후 다게스탄 선수들이 쏟아졌듯이 그동안 태국과 무에타이에만 갇혀있던 선수들이 MMA로 진출할 수 있는 새로운 통로를 열어준 셈인데요. 그만큼 원 챔피언십 역시 스탬프에 대한 기대감이 거대해진 상황이었습니다. 이리하여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던 아톰급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은 스탬프. 이어지는 상대는 아톰급 챔피언이자 원FC의 대표 스타 안젤라 리. 개인 사정으로 활동을 중단했던 안젤라가 2년 5개월 만에 맞이한 시합입니다. 안젤라는 그래플링 비중이 높은 MMA 스타일로 아톰급에서는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는데요. 타격전에서 해법을 찾지 못한다면 스탬프에게 어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작과 동시에 킥거리를 봉쇄하는 안젤라. 변수를 주지 않으려는 노련한 전략이죠. 스탬프 역시 당하고만 있지는 않습니다. 적재적소에 넣어주는 복부 니킥. 순식간에 데미지가 쌓여가고 네 번째 바디샷이 적중하자 안젤라의 상체가 말립니다. 승기를 확신하고 득달같이 달려드는 스탬프. 미친듯이 몰아치는 펀치 연타. 마주보기도 힘든 만큼 호되게 당합니다. 호흡이 멈출 정도로 고통을 느끼지만 끝까지 저항하는 안젤라. 시간을 벌기 위해 하단 태클을 시도하고 이 틈에 데미지를 회복합니다. 끝내기 위해 모든 체력을 쏟아내지만 도리어 힘이 빠져버린 스탬프. 챔피언전의 중압감 때문인지 빠르게 지쳐가고 특유의 탄력적인 움직임이 멈춥니다. 빗발치는 서브미션 캐치 속에 정신없이 버텨보는 스탬프. 결국 백초크에 걸리면서 안젤라가 타이틀을 지켜냅니다. 비록 다 잡았던 경기를 놓치고 말았지만 무적의 챔피언을 상대로 위력을 보여준 스탬프. 이제 원 챔피언십 아톰급은 스탬프 페어텍스, 함서희, 데니스 잠보안가 등 5강 구도가 만들어지고 다음 경기에서 랭킹 5위의 지힌 라즈완을 만납니다. 그리고 안젤라전 패배 이후 약점을 보완한 스탬프는 자신의 그래플링을 시험하듯 완전히 다른 스타일로 나타나는데요. 기존의 뒷중심 스탠스에서 복싱 비중을 올려주고 기다리는 대신 선제 공격을 감행합니다.
까다로운 무릎과 팔꿈치를 마치 손발처럼 사용하는 스탬프. 스탠딩으로 갈 수 있는 상황에서 그라운드를 고집. 그렇게 그래플러 라즈완을 정면으로 박살냅니다. 이렇게 랭킹 1위를 수성한 스탬프는 무에타이와 주짓수가 따로 노는 뻣뻣한 스타일에서 어엿한 MMA 파이터로 거듭나는데요. 싱글레그 레슬링식 스프롤 방어가 아닌 주짓수식으로 받아칠 정도로 기술을 가다듬은 스탬프는 미들킥 한 방으로 끝장내버리면서 운영부터 피니시 본능까지 보다 완벽한 파이터로 재탄생합니다. 그리고 2023년 9월 안젤라전 이후 최고의 빅매치가 성사됩니다. 바로 아톰급 랭킹 2위 함서희 선수와 잠정 타이틀전이 잡힌 것이죠. 만약 여기서 승리한다면 챔피언 안젤라 리와의 재대결이 확정되는 상황이었지만 동생을 잃은 충격으로 안젤라가 은퇴를 선언하면서 이 경기는 정식 타이틀전으로 변경됩니다. 그렇게 아톰급 신구 세대를 대표하는 파이터로서 마지막 승부를 벌이게 된 두 선수. 스탬프의 전략은 미들킥이었습니다. 서로 스탠스가 다를 경우 대치 구도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겠다는 생각이죠. 레슬링 걱정 없이 무게를 완전히 실는 스탬프. 손싸움으로 기회를 찾아야 하지만 조금이라도 거리가 좁혀지는 순간 가차없이 발차기가 날아듭니다. 결국 어느 정도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품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함서희. 투스텝이 아닌 쉬프팅을 선택. 베테랑의 노련 위에 쓴웃음을 지어봅니다. 그러나 대치 구도가 지속되면서 커버링 위로 데미지가 쌓여가고 상단과 중단의 경계를 노리는 무에타이 특유의 발차기가 끊임없이 쏟아집니다. 싱글렉을 노리기엔 거리가 멀고 들어가자니 킥이 나오는 답답한 상황. 전략을 착실하게 수행하는 스탬프. 근접전마저도 조금도 밀리지 않습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함서희. 거리를 좁혀보지만 카운터가 기다리고 쇠파이프 미들킥이 왼팔을 부수던 이때 한순간 기회를 잡습니다. 잃었던 점수와 그동안 쌓인 충격을 감안하면 이번에 끝을 내야 하는 함서희죠. 그러나 비슷한 상황을 여러 번 겪었던 스탬프는 결국에는 살아나는 데 성공합니다. 그렇게 치열한 공방이 펼쳐지던 도중 승부는 한 방으로 결정되는데요. 바로 바디 스트레이트가 카운터로 들어가면서 아톰급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공표합니다. 이리하여 25살이라는 너무나도 어린 나이에 세계 최강의 자리에 오른 스탬프. UFC에는 여성 아톰급 체급 자체가 없기 때문에 원 챔피언십에서 아톰급 챔피언이 되면 말 그대로 세계 최강자임을 뜻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스탬프는 함서희라는 아톰급의 살아있는 전설을 꺾음으로써 실력에 대한 조금의 의문도 남기지 않게 되고 안젤라 리의 바통을 이어받아 원챔피언십의 대표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태국인으로서는 최초의 메이저 챔피언에 등극한 만큼 태국에서도 MMA의 인기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과연 중앙아시아와 동유럽 지역이 무섭게 떠오르는 지금 무에타이 출신들이 MMA로 더 많이 넘어오게 될지 너무나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동안 MMA 무대에선 무에타이를 배운 타격가들은 많았어도 무에타이로 격투기 자체를 시작한, 다시 말해 태국 본토 파이터는 그리 많지 않았는데요. 스탬프 페어텍스를 통해 MMA에 더 많은 태국 본토 낙무아이들이 MMA로 넘어올 것으로 예상되고, 마치 합의 이후 수많은 다게스탄 레슬러들이 UFC를 접수한 것처럼 그래플링을 배운 무에타이 고수들이 앞으로 MMA를 접수하는 그림도 충분히 그려질 수 있을 것 같아 또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차도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